안녕하십니까. SDA 교육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2024년 2월 23일 새롭게 배포된 MBT 실라버스 버전 1.1의 변경사항을 간단하게 보고요. 같이 배포된 샘플 문제 버전 1.1에서 기존과 달리 변경된 문제 10번과 문제 33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배포된 MBT 실라버스 버전 1.1의 가장 큰 변경사항은 작년에 배포했던 아이스크림 파운데이션 레벨 버전 4.0의 내용과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변경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용어에 대한 변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테스트 프로시저 명세로 했던 건 프로시저로, 펀더먼털 테스트 프로세스는 테스트 프로세스로, 그 다음 디시전 커버리지가 이제 기존의 FL에서 파운데이션 레벨 4.0으로 변경되면서 브랜치 커버리지 변경됐고, 그래서 그 용어도 같이 브랜치 커버리지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MBT 1.2.1과 5.2.2에 있는 테스트 프로세스에 있는 내용들이 파운데이션 레벨 버전 4.0의 1.4.1에 있는 테스트 프로세스 용어와 동일하도록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가 일부 변경되어서 학습 목표 2.1.3은 이제 그 문장이 조금 바뀌고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기존에는 주제와 주제 영역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MBT 모델을 분류하는 거였으면 이제 분류가 사라지고 정확하게 시스템과 환경과 테스트와 관련돼서 MBT 모델의 예제를 제시하는 학습 목표로 변경되었고요. 학습 목표 2.2.2는 K1이었던 학습 목표가 K2로 변경되면서 테스트 목적에 맞는 적절한 예제를 제시하는 학습 목표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 5.2.3은 K2였던 것을 K1으로 변경했고 K2를 K1으로 변경했던 이유는 관련된 내용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 전달하기엔 너무 내용이 많아서 관련된 내용들을 다른 실라버스로 옮기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안내만 제공하는 K1 학습 목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2.1.2, 2.1.3에 있던 그 MBT 분류에 대한 내용이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2.2.1에 있던 모델링 언어에 대한 분류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2.2에 있던 기능 모델이나 시간 모델이나 원인 결과 그래프 같은 내용들은 기존의 파운데이션 레벨 4.0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삭제됐고요. 3.1.3에 있는 페어와이즈 테스팅과 디시전 컨디션 커버리지 같은 내용들도 파운데이션 레벨 4.0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1.2에서 기존의 적응 계층에 대한 내용들, 자동화를 위한 적응 계층에 대한 그 접근법의 내용들이 좀 더 단순화되면서 4.1.3에서 테스트 적응 레이어에 대한 명세가 제거되고 단순하게 테스트 적용 레이어에 대한 언급만 되는 식으로 내용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5.2.3에 있던 CTFL 실라버스 참조에 대한 내용이 사라지고 관련된 내용들은 CTAL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모델 예제에 있던 8.2가 이에 이제 상태전이 다이그램에서 그 다이아몬드 형태로 됐던 그 분기 디시전 엘레멘트가 이제 삭제되고 파운데이션 레벨 4.0처럼 상태, 전이, 이벤트, 액션, 가드를 다루는 상태 전이 모델로 변경되었고요. 8.1과 8.2에 있는 예제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참조해 보시고 새롭게 모델 베이스 테스팅을 공부하시거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실라버스로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변경된 문제 10번과 3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0번. 다음 모델은 커피 디스펜서의 두 가지 다른 관점을 나타낸다. 다음 중 올바른 것은? 자, 이 문제는 학습 목표 2.1.3 시스템, 환경 또는 테스트를 설명하는 MBT 모델의 예제를 제시하는 문제고요. 그랬을 때 모델 A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모델 B는 테스트의 동작을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A
모델 A는 테스트 킷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고 모델 B는 시스템의 동작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다음 B, 모델 A는 시스템의 동작에 대한 설명이고 모델 B는 환경의 구조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모델 C, 모델 A는 시스템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고 모델 B는 테스트 킷의 동작에 대한 설명인 C가 정답이겠죠. 그다음 D, 모델 A는 환경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고 모델 B는 시스템의 동작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 10번의 답은 C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3번. 테스트팀은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테스팅하기 위한 MBT 모델의 첫 번째 모델을 작성했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요구사항이 추가되어서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중단하기에 내비게이션 인터럽트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예, 이렇게 그래서 테스트는 기존의 MBT 모델의 유저 인베이트가 트리거하는 새로운 전이와 새로운 상태인 내비게이션 인터럽트를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두 번째 모델을 작성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번째 MBT 모델의 적응 조합 중 MBT 모델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올바른 두 가지는 무엇인가? 자, 지금 모델 첫 번째에서 모델 2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두 번째 모델이 현재 완성된 버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모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문에 있는 5가지 지문 중에서 두 가지를 고르라는 문제죠. 그래서 문제 33번은 학습 목표 4.1.3 요구사항, 테스트 목적 또는 테스트 대상의 변경에 따라 MBT 모델과 작성된 테스트의 변경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A를 읽어보시면 내비게이션 액티비티 상태와 내비게이션 액티비티 상태와 그 다음에 여기가 종료 지점이니까 이게 종료 상태가 되겠죠. 종료 상태 사이에 어보트 내비게이션 전위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자, 요렇게 해서 어보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전위를 추가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인액티브 될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내비게이션 인터럽트라고 하는 상태가 종료 상태로 도달하지 못하고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A는 정답이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내비게이션 인액티비티 상태와 내비게이션 액티비티 상태 사이에 요렇게 change destination이라고 하는 전위를 추가하겠다는 건데 로케이션을 체크해서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내비게이션 인액티비티 이 내비게이션이 이제 중단된 상황인데 거기서 도착지를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썩 좋은 전이는 아닌 것 같고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아까 A에서 봤던 것처럼 내비게이션 인 액티비티에서 체인지 디스티네이션에서 내비게이션 액티비티를 전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비게이션 인터럽트라고 하는 상태가 종료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B도 적절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C 새로운 내비게이션 인터럽티브 상태와 내비게이션 액티베이트 요 상태 사이에 체인지 데스티네이션 이라고 하는 트리거 되는 전위를 추가하겠다. 체인지 내비게이션이라 어보트 내비게이션인데 어보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전위, 즉 내비게이션 인터럽티브와 내비게이션 인 액티비티 여기가 아니네요. 죄송해요. 자, 다시 C를 그려보면 내비게이션 인터럽티브 상태와 기존 내비게이션 인 액티비티 요 사이에 어보트 내비게이션을 추가되면 요 상태가 종료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C는 정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새로운 내비게이션 인터럽티브 상태와 기존의 내비게이션 액티비티 상태 사이에 change destination 로 트리거되는 전위를 추가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내비게이션 인터럽트가
들어오는 전이만 있고 나가는 전이가 없는 상태에서 나가는 전이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D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액티비티 상태와 내비게이션 인터럽트 상태 사이에 폴스를 추가하겠다는 건데, 근데 폴스를 추가를 할 가드 폴스를 추가하겠다는 거죠. 가드. 여기가 전이가 아니라 유저 인터럽트라고 하는데, 그 유저 인터럽트에 가드를 추가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펄스라는 가드에 상하는 다른 전이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전이가 없죠. 즉 이 가드를 통해서 내가 내비게이션 액티비티에서 펄스라고 하는 가드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결정이 없죠. 그러니까 이도 적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33번의 답은 C와 D가 될 거고요. 이 C와 D를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모델이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33번의 답은 C와 D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MBTI 변경 사항과 새로 변경된 문제 10번과 33번을 풀어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SDA 교육센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